요즘 순천 시민 대다수는 순천 지역 언론 매체 보기가 겁이 난다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지만 아직 이재명 정부의 관료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란 수괴 정권이 구성한 인원들을 상대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보니 국내외 심각한 경제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라크 공격의 문제, 이들 여파로 지역 경제 역시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까지. 이렇듯 IMF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서 순천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룡선월지구 500세대 증축 문제, 최근에 불거진 스포츠파크 부지메인 문제까지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꼴사납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노관규 시장이 밀어붙인 백강로 완충 녹지 조성 사업과 이면도로 사업마저 노 시장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한 상태에서 순천시가 공사비 1억 8천여만 원을 선 지급하고도 노관규 시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하달한 문제의 공사 구간은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백강로 성보타워 주변 건물주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순천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서 선급금 지급 사실과 노관규 시장이 직접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강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말일자로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순천시는 6월 20일 말일 6월 25일경에 갑자기 연기 신청을 했다고 다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일몰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몰라서 그때 소속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도 또 일몰제가 25년 동안 넘었는데 5년을 연기해가지고 다시 2025년 6월 말이 되기 전에 2025년 1월 3일인가 5일부로 그 재개발하고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 해놓고는 또 중지를 했더라고, 사업을. 그리고 또 사업도 중지했지만은 우리가 공개 청구서를 넣어도 안 해준다, 시에서. 잘 안 해주고, 해줄 것은 이면 도로만 했지 녹지 부분은 또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불만이고,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풀어주고 했으니까 그건 공정하게 똑같이 풀어주면 좋겠다. 공개정보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시에서 띄서 보내준 거 있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일시 1월 5일자인가 7일자로 일시 중지됐다고. 그건 업자들만 주는데 우리가 이제 청구했게 경리과에서 나왔더라고, 해줬어. 근데 이면도로만 그걸 했지, 녹지는 또 그거 없어. 녹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 또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 특정인은 풀어주고 특정인 아닌 사람은 묶어놨다. 그게 불만이고, 풀어줄 것 같으면 다 같이 풀어줘야 되고 막을 것 같으면 다 막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고. 공사가 중지된 부분이 도면이 없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1심 재판 때부터 계속 도면을 청구하는데 도면이 안 나와. 시에서 안 줘. 근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2심에서 신청을 해놨는데도 아직 안 주고 있다더라고. 근데 우리가 2심 재판을 봐야 알 일이고. 그 현금 소송인데 공사를 시행했잖아요, 임대수가.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 문제가 있지. 왜 그냥 뭐 아직 확보한 그 시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없이 공사만 하려고 들이댄다는 건 잘못된 것이지. 우리 시민의 그 땅 소유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서로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막 곡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뭐 이렇다하게 시에서 미안하단 말 그런 말도 안 하던가요? 그런 말도 없고 언제까지가 공사 중지됐다는 것도 없어. 그냥 그날부로 일시 중지로만 나왔지 몇월 며칠부터서 언제까지 무슨 일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한다 그런 말은 없어. 그거는 공개정보 청구를 안 했어요? 해도 안 나와.
언제 신청한 2월 며칠인가 했을 거예요. 3월 달인가 하여튼 했어. 근데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도 여기 보면 있어. 서류가. 이게 정부에서. 그 일시 중지됐다는 것만 나왔지. 어찌 돼서 어떻게 한다. 또 공사를 어떻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주라. 그런 것도 없고, 육두문자로 그냥 공사를 중지했다. 이런 것만 자기들 업자한테만 보냈더라. 공사 중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일단 없고. 정보 청구를 해도 일단 안 답변이 나와. 없다. 안 받길 주고, 뭘 주라 그래도 안 주고, 시에서. 그냥 우물우물한 게 촌놈들 몇백기. 이에 대해 순천시도로관은 백강로 성보타워 앞 이면도로 사업은 1987년에 계획되어 2020년 법이 개정되어 소급 적용이 되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선지급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네, 송보타워 앞에 이면도로는 송보타워 앞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완충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완충목지가 형성이 되면은 그 완충목지에 접한 돼지들이 냉지가 되게 됩니다. 그 냉지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를 개설하게 되었고요. 정식 공사 명칭은 조례도 송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해설 공사입니다. 시작은 그 아델 여행사부터 목조타운까지이고 도로 개설 연장은 437m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 수요되고요. 그중 실제 공사비는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대행 상태이고 시공사 요청에 따라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개설은 정부 앞으로는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죠. 완충목지랑 같이. 예, 언제부터 그 시기 언제였나요?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로 구체적으로 최초의 계획이 8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87년도면은 이게 해지가 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제 단기 미집행법이 20년인데 20년 이상 되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 법이 생기고 나서 20년이에요. 이게 법률 개정이 2020년도에 됐거든요. 그 전걸 소급 적용 안 시켜. 그때부터 스타트해요. 20년. 그러니까 해지가 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게 87년에 생겨보니까 87년부터 소급을 하는 게 아니라 87년에 생겼다 하더라도 20년부터 스타트 한 거야. 2000년부터. 그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20년. 그래서 2020년. 2000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2020년도에 이제 그 해지 그 기간이 도래한 거죠. 근데 그 해지 기간 도래하기 전에 이제 실시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다시 이제 시작한 겁니다. 30년 만에 한 거네. 그래요? 최초 개설 시기로 봤을 때 그렇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뭐 지금 뭐 도시계획 시설 전체들이 뭐 그런 케이스가 이게 뭐 백강과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또 장기화된 것도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또 짜져 있는데 실제로 그 그러니까 그 순천시나 재정 여건에서 다 해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뭐 한 해에 뭐 1,000억 가까이에서 2,000억 가까이를 계속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근 30년 전부터 그렇게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약 부서인 회계과는 전라남도 입찰을 통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말하며 회계과에서는 설계 내역서를 대상으로 계약을 이루어져 정상적인 계약이고 문제가 발생한 구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업체 측의 보험서를 받았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4년도 12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24년도 12월 달에 전라남도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연도는 24년 12월 달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됐다. 그 다음에 문의하셨던 설계 도면이 누락됐는데 왜 성금이 지급됐느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설계서는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그 다음에 공사 설명서가 있어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이게 한 세트가 설계서예요. 거기에서 우리 회계과로 계약이 필요한 필요 서류는 설계 설명서나 설계 도면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별도로 필요는 없고 설계 내역서, 회계과의 설계 내역서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왜 누락됐는데 계약이 됐느냐? 그게 아니고 누락이 안 됐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설계 내역서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설계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 도면하고 설계 공사 설명서하고 설계 내역서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원래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업 부서에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설계 도면이나 공사 설명서나 설계 내역서 세 가지가 한 세트다. 이게 한 설계서입니다. 이 설계서가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는 설계 내역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내역에서 우리가 전라남도 입찰을 할 거냐, 뭐 순천시 견적 공고를 띄울 거냐, 뭐 도급이나 관급자재 법령상 위반 사항이 없느냐, 그런 거를 회계과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도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설계서의 한 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보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계약은 24년도 12월달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4년도 12월 24일날 성금이 나갔어요. 12월 24일날 1억 7,900 정도가 성금이 나갔는데, 성금은 사업 부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업체가 성금을 요청하게 되면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계약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업체에서 권한사항이에요. 업체에서 우리 이렇게 성금 필요하니까 성금 주세요 라고 하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업체 우리 뭐 해당 부서의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 마련이 안 됐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해당 사업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업체에서 정상적인 청구가 들어왔고, 관련 규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성금이 나갔고, 성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 도면이 없는데 그거 좋냐? 그것은 설계 도면하고 성금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해당 사업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 1월 달에 정상적으로 토지 수용에 따른 뭐 소유권 이전 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중지 요청이 들어왔고, 관련 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까지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고, 성금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돈이 나갔고, 성금을 지출할 때는 저희가 보증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일 안 했는데 좀 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서를 받아야 되고, 현재 정상적인 보증서가 확보돼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손해본 건 없다? 당연하죠. 저는 환수 찰 수 있는. 당연하죠. 여기 공사가 시행 안 돼도 순천시에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선거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것 전혀. 걱정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적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이 됐고, 정상적으로 성금 지급이 나갔고, 그 다음에 법령적으로 별도 위반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성금이 나갈 때는 당연히 공사 예정 종료일 플러스 60일 이상 성금 보증서를 받게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서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우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증서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가 중지되건 시행되건 안 되건 간에 네. 순천시는 그 돈에 대해서 보증서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 찰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수를 찰 수 있는 우리 보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뭐 이기주의 뭐 이렇게 가서 타인의 배를 끼치는 거, 이건 경계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주의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주고자 하는 게 국가이고, 국가가 먼저 결정을 하고 국민들 당신은 따라라, 나머지는 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끼리 그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뭉칠 건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 가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설득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묶어내는 거,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런 물론 그 지도자 선출 과정이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 역시도 민주주의다. 다만 모든 것은 민주주의 틀 내에서 벗어나가야 되지 그 민주주의 틀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에 보면 초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인공이 자기를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시베리아의 소냐의 발밑에서 엎드리잖아요. 소냐의 기독교적 사랑에 설득당해서 결국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잖아요.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게 단일한 의견으로 수렴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는 거 그게 지도자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말 안 듣는다고 무슨 그까지는 안 했어요. 문제는 이 업체에 물어야 하는 유지비입니다. 업체가 직원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 등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해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분열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은 또다시 갈라서서 입법 기능은 상실되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이 와중에도 자기 일속만 챙기려는 이해득 실속의 시민들은 의지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순천시의 형국입니다. 순천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은 슬픔과 통곡을 넘어 분노하는 순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역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수장인 순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갈라진 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흥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숙고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한 발짝 물러서 지금의 처참한 의회를 돌아보고 진정시와 시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사익만을 위한 정치만 남아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팔을 쓰고 사익을 추구한 의원들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또 공천 노름에 줄서기에 급급한 의원들 역시 정당한 대응 논리 전략도 없이 그 무리들의 참담한 짓거리만 핑계대며 뒷짐지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현명들에게 처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